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명사와 관련해서 주의할, 즉, 우리 맞춤법과 표준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65조. 자, 지난 시간 괴나리 보충까지 살펴봤죠? 다음에는 구레나룻이에요. 자, 구렛나루가 아니라, 구렛나룻이 아니라, 구레나루. 발음 주의하시고, 구레와 뺨이라는 구레라는 말과 털, 나룻이 만나서 구레나룻. 그지? 구렛나루 아니고, 다음, 구절이죠. 자, 우리 이 구자, 구절 구자는 구로 읽어야 돼요. 구를 읽어서 구절, 절구라고 하는 것이고, 뭐 식구, 대구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귀로 읽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 두 가지 귀글, 즉 귀글이란 대구가 되는 글 이런 뜻인데, 귀글과 글귀 이렇게 두 단어의 경우는 귀로 읽고요. 나머지는 구로 읽습니다. 그래서 구절, 그리고 귀띔이죠. 자, 발음은 귀띔, 즉 의모음이 자음이 있으면 이로 발음되니까 귀띔하고 발음되지만 쓸 때 의를 써야 돼. 귀뜸 아니야, 귀띔. 그리고 귀머거리, 그래서 귀머거리의 경우에는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귀머거리. 그리고 방금 했던 글귀, 그죠? 그리고 꼭두각시죠. 기억 들어갈 필요 없고, 낭떠러지, 그리고 누더기, 그리고 눈살이야. 자, 발음은 눈살이야. 발음은 눈살을 찌푸리다, 눈살인데 쓸 때는 눈살이에요. 이거 조심해요. 그래서 발음은 눈살, 눈살을 찌푸리다 라고 하는데 쓸 때는 눈살. 이런 낱말이 또 눈곱도 그래요. 눈곱도 발음은 눈곱, 발음은 눈곱 하고 즉 발음하는데 쓸 때는 눈곱.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눈살, 눈곱. 다음 눈엣가시. 발음을 잘하면 돼요. 즉 우리말에서 발음을 정확히 해야 표기도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눈엣가시. 그리고 늙음악. 아, 얘도 시험에 잘 나와. 늙음악하고 소리 나는 대로 써야 돼. 즉 늙다라는 말에 아무래도 전미사가 와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데, 그럴 때 이나 기와 같은 전미사가 아니라면 밝혀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늙음악. 그리고 닐일이죠. 닐일이. 자, 닐일이 하고 발음은 닐일이 하고 니을리을로 발음되는데, 즉 닐일이 하고 즉 닐일이, 이 닐일이 하고 발음을 해야 되고, 그리고 쓸 때 닐일이 하고 쓰고요. 다음 닝큼이죠. 자, 이게 의모음이 자음이 즉 표기에 있으면, 의모음은 자음이 표기에 있을 때는 반드시 이로 소리가 나니까 이로 소리 나더라도 닝큼 하고 의로 표기를 해주고요. 다음 돌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나라 말에 리을 시옷 들어가는 돌은 없어요. 그래서 돌잔치, 돌, 개천절, 500돌, 돌 하고 쓰고요. 돌부리죠. 자, 뿌리는 사물의 끝을 말하고 부리는 사물의 앞을 말하는데, 우리가 돌은 부리죠. 돌부리. 돌뿌리 하면은 땅속에 박혀있는 부분인데, 뭐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다, 그건 두더지 새끼고, 그지? 돌부리지. 그래서 밖으로 삐죽 나온 부분을 돌부리. 우리 총뿌리를 겨누다야, 총부리를 겨누다야. 이제 알겠죠? 총부리를 겨누는 거지. 총뿌리를 겨누면 지가 죽어. 그지? 총부리를 겨누다. 총부리를 겨누다. 자, 그 다음 돼지 비계예요. 비계할 때 여이 써야 되고요. 두루마리라고 하고, 들러리, 그리고 맛보기, 맛배기 아니야. 맛보기, 그리고 맞춤옷이죠. 자, 우리말에 맞추다만 있어. 맞추다만 있고, 맞추다는 없는 말. 그러므로 그 명사형도 맞춤만 가능하죠. 안성맞춤 할 때도 지읒받침. 다음 메밀이에요. 모밀 아닙니다. 메밀 주의하시고, 여름에 우리 많이 먹잖아. 그래서 여름에 이제 시험 치면 메밀 참 자주 나와. 시험에 메밀. 그 다음 매우다, 메꾸다는요, 즉 이번에 추가됐어요. 그래서 매우다, 메꾸다,
메우다, 메꾸다, 메꾸다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메우다, 메꾸다는 즉 복수 표준으로 즉 함께 써도 됩니다. 요거 주의해요. 메우다, 메꾸다 함께 써도 됩니다. 다음 며칠은 이제 몇일은 없어졌죠. 며칠. 그리고 목돈이야. 한꺼번에 들어오는 돈. 그 다음 무죠. 무 길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무릎 맞춤. 무릎 했을 때 피읍 받침을 써야지. 그래서 우리 발음을 할 때도 무릎이까지다. 무릎이까지다 라고 해야지 무릎이까지다 그러면 안 되죠. 즉 피읍이야. 근데 조심할 거. 우리 무엇을 무릅쓰고 라는 말이 있어. 그럴 때는 비읍이죠. 무엇을 무릅쓰다 이럴 때는 비읍이고, 반면에 우리 신체에 무릎을 말할 땐 피읍이죠. 다음 미루나무 했는데 원래가 버들 류자, 류야. 그런데 우리가 그 어원을 의식하지 않고 쉽게 즉 단모음으로 미루나무라고 발음합니다. 미류 아니고 미루. 다음 미숫가루죠. 그리고 받침이고요. 다음 발자국이야. 발자국은 없는 말, 발자국. 다음 밭되기라고 합니다. 밭되기, 떼라고 써야죠. 밭되기, 법석이죠. 자, 발음은 법석하고 썩으로 나지만 즉 우리말에서는 기역, 비읍 뒤에 오는 말은 된소리가 나기 때문에 된소리로 쓰지 않고 예사소리로 쓴다. 따라서 법석, 야단법석을 떨다 할 때도 법석하고 써야 되고요. 다음 베개죠. 벽이 아니고 베개. 베고 눕는 물건, 앞은 어이, 뒤는 아이, 베개. 베개를 베다라고 해야죠. 베개를 비다 안 되고 베개를 베다. 본세죠. 즉 본세가 아니고 본세. 부엌이고요. 기역 받침 상추고, 삿바 할 때는 티읕 받침 써야 되고, 생쥐고, 서랍, 설거지죠. 우리 설거지가 본래는 설걷다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알지만 그 어원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니까 즉 설거지하고 소리나는 대로 표기를 합니다. 성냥개비고요. 그리고 우리 개비. 그래서 담배도 담배 한 개비예요. 개피가 아니고 개비. 그래서 성냥 한 개비, 담배 한 개비. 그 다음 속굽질이에요. 그래서 속곱장난이 아니라 속굽. 모음 조화를 지키지 않았죠? 속굽장난, 속굽질. 얘도 시험에 많이 나오지. 우리가 일상에서 잘못 쓰기 쉽단 말이야. 속곱이 아니고 속굽. 손뼉, 그리고 수수께끼고요. 승낙이죠. 자, 승낙도 조심해야 돼. 승낙할 때는 낙. 그런데 허락할 때는 락. 같은 글자가 락으로 본래대로, 즉 락으로 발음될 때는 락으로, 낙으로 발음될 때는 낙으로. 그래서 승낙할 때는 낙, 허락할 때는 락. 그 다음 실증. 요것도 조심해야 돼. 실증은 뭔가 이제 지겨워진 거잖아요. 그러면 싫다에서 온 말인데, 싫다에서 그럴 때 어원을 밝혀야 돼. 그래서 싫어하는 거니까 싫다와 증상의 증. 그래서 실증. 그런데 조심할 건 이제 실증 날 정도로 실컷, 즉 썼다 할 때 실컷은 또 소리 나는 대로 실컷 하고 써야 돼요. 그래서 실증은 리을, 히읗을 밝히고 실컷, 즉 리을로 쓴다라는 거 함께 기억하고, 십상이죠. 우리 십상이 뭐냐면 뭐뭐하기 십상이다. 즉 어떤 일이 흔하게 일어날 때 뭐뭐하기 십상이다. 이게 한자어예요. 열십자가 들어가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뭐뭐하기 십상이다 하고 십 표기를 하고요. 악발이죠. 소리 나는 대로. 그 다음 움쿰이야. 그래서 한 움쿰.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쥘 때 한 줌, 흙 한 줌을 움쿰. 그래서 웅이 아니라 미음 받침 움쿰. 그리고 우레죠. 우레. 우리가 이 우레라는 낱말은요, 이걸 자꾸만 한자어 우레에서 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걸 우레 이렇게 쓰는데, 우레라는 말은 없어. 우레라는 말. 우레는 그 우레매 할 때, 그 심영래가 만든 그 우레매,
이럴 때 쓰는데 이게 없는 말이야. 이런 잘못된 말 쓰니까 심형래 망했지. 그죠? 그래서 우레하고 즉 울게에서 온 거야. 한자어에서 온 게 아니라 울게라는 말에서 울에 그리고 우레 이런 식으로 변화된 거예요. 물론 우레 한자어는 뭐지? 천둥이죠. 천둥. 우레 한자어는 천둥이고 우레가 맞습니다. 다음 웅쿰, 한웅쿰. 그리고 이파리 그랬습니다. 자, 이파리 했을 때 소리 나는 대로 써야 돼. 이파리 소리 나는 대로. 그 다음 잔디죠. 잔디는 의모음인데 이로 소리 난 게 아니라 본래가 디야. 그러나 문의할 때는 뭐야? 의고. 문의할 때는 의고. 잔디. 재떨이에요. 재를 떨다죠. 재를 떨다. 그래서 재를 떨 수 있는 거니까 재떨이. 재떨이 달라붙어 있던 게 떨어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재떨이. 조심할 건 먼지떨이도 달라붙어 있는 걸 떨어내는 거니까 먼지털이가 아니라요. 먼지떨입니다. 이것도 조심하고요. 다음에 저녁 했을 때 기억을 써야죠. 그리고 절체절명이야. 한자를 봐. 절체절명. 목숨이 그만큼 경각에 달려있는 처지인데 따라서 절대절명이 아니라 절체절명. 그 다음 죽음깨는 이게 무슨 우리 얼굴에 뭐 죽어있는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소리나는 대로 죽음깨. 그 다음 찌개죠. 찌개. 자, 찌개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찌개는 아이를 쓰고요. 반면에 지게는 어이를 쓰죠. 우리 어깨에 매는 거에는 매다, 어이를 쓰고요. 반면에 찌개는 아이를 씁니다. 총 부리고 그리고 핑계죠. 우리 아까 소리가 이게 핑계할 때 얘는 여의를. 아까 우리 어이를 쓰는 건 뭐 있어? 게시판, 휴게실, 개항대, 개송이라고 했고, 자, 얘가 왜 헷갈리냐면 핑계는 개하고 발음해야 되는데 얘를 어이로 발음해도 되거든요. 우리말에서 여이는 어이로 발음해도 허용한다. 얘와 레를 빼놓고는 즉 나머지는 어이로 발음해도 되다 보니까 아예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어이로 쓰는 실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 주의하고 핑계. 그러니까 아예 발음부터 정확히 해. 핑계. 그 다음 하루거리 그리고 해질녘. 해질녘 할 때 키읔 받침. 그리고 해코지죠. 다음 허우대야. 얘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허우대고 또 허우적거리다. 허우대 허우적거리다. 헝겊할 때 피읍 받침. 휴게실 아까 말한 대로 얘는 어이. 그리고 흠집. 험이 아니라 흠집. 그래서 우리 맞춤법 표준어 규정에 명사와 관련되어 나온 것들. 그리고 아까 할 때 이보다 작은 단위는 옴쿰. 그래서 옴쿰 모두 가능하고요. 자, 이제 방금까지 한 부분이 주로 A 유형, 그러니까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틀리는 이런 유형이었다면 이번에는 B 유형, 즉 구별해서 써야 될 것들이죠. 먼저 가늠, 가름은 가늠하다, 즉 헤아려 본다라는 말에서 왔고, 가늠은 주로 무엇을 가늠하다, 예상 인원을 가늠하다, 이렇게 헤아리다를 때 쓰고, 가름은 가르다에서 왔죠. 나누다, 쪼개다.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할 때는 아예 그냥 예문으로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예상 인원을 가늠하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학습하는 게 좋습니다. 또 둘로 가름 나누다 이 말이고, 그 다음 가름은 갈다, 바꾸다야. 그러니까 새 것으로 가름. 이렇게 즉 아예 예문으로 기억을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 고랑과 골 그리고 도랑, 이건 그다지 구별 안 해도 괜찮고요. 골은 골짜기의 준말이다 이거고. 자, 갑절과 곱절 봐요. 갑절과 곱절이 시험에 나올 때는 딱 하나야. 앞에 관형사가 올 때 쓸 수 있는 게 곱절. 갑절 앞에는 관형사가 올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관형사가 수관형사가 올 수 있으면 곱절을, 아무것도 앞에 쓰이지 않으면 갑절을. 근데 조심할 건 곱절도 아무것도 없이 쓸 수 있거든. 곱절, 갑절. 그래서 곱절, 갑절이 모두 앞에 아무것도 꾸미는 말이 없을 때도 쓸 수 있지만 곱절의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꾸미는 말이 올 때는 반드시 곱절만 쓰고 갑절은 앞에 관형사가 못 옵니다. 그 다음 고삿 아까 얘기했고 걸음과 걸음 구별하겠죠. 그럴 이는 사람을, 그럴 리는 까닭은. 그리고 결단, 발음이 결단 했는데 즉 단정을 내리는 거고, 반면에 소리 나는 대로 결단하면 쓸 수 없는 상태. 자, 금세와 또 금세도. 자, 금세 할 때 아이는 값을 말해요. 그래서 배추 금세가 올랐다 하면은 값을 말하는 거야. 배추 가격이 올랐다. 금세고, 반면에 금세는 부사죠. 부사. 금세, 즉 비가 그쳤다. 즉 금세는 부사죠. 다음 66쪽을 보겠습니다. 자, 66쪽에 보면요. 즉 깍쟁이 하고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 제가 점검을 해드릴게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국어사전 등을 통해서, 왜냐면 이거 스님이 하나하나 다 하면 너무 또 여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머지들은 사전을 옆에 두고, 그죠? 방금 말씀드린 요령대로 예문 중심으로 보기 바랍니다. 자, 매무새와 매무시 그랬어요. 그러면 매무새, 매무시. 매무새는 이게 맵시야. 맵시. 옷을 입은 맵시. 반면에 매무시 그러면 이것은 옷을 다 입고 단추가 잠겼는지 또 옷은 비뚤어지지 않았는지, 즉 이 뒷마무리를 하는 것을, 뒤처리를 하는 것을 매무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은 맵시는 매무새고, 자, 쭉 내려가서 봉오리와 봉우리바. 봉오리는 꽃 봉오리야. 꽃이고, 봉우리는 산 봉우리고, 그리고 쭉 가서 삭정이라는 게 나올 거야. 여기 한번 낱말 뜻으로 물었죠. 즉 산나무에 붙은 채 말라 죽은 가지를 삭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등살이 있죠. 자, 우리 등살은 아까 눈곱, 눈살은 발음이 눈곱, 눈살이라고 나더라도 눈곱, 눈살로 쓰라고 했는데, 우리 누구누구의 등살에 못 이겨. 이럴 때 등살에 못 이기다. 등살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등살 그러면 정말 등의 살을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 아름과 아름, 알물 또 잠깐 보면, 우리 아름은 단위명사예요. 꽃을 한 아름 따다. 이때 이 아름은 안음에서 온 말로, 우리가 얼음팔로 이렇게 안았을 때, 그래서 아름드리 나무 하면 얼음팔로 이만한 둘레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은 단위명사고, 자, 여기에 알다라는 걸 밝혀서 아름 그러면 이건 아는 것, 지식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아니지. 이거는 아는 사이. 아름 하면은 알고 지내는 사이다. 아는 사이다. 아는 사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반면에 암하고 리을 미음을 쓰면 이게 이제 아는 것, 지식을 말하는 거죠. 알은 아는 것, 지식을 말하는 거고, 아름아름 지낸다, 즉 아는 사이로 지내다. 그래서 아름은 아는 사이를 말합니다. 자, 다음 오른쪽에 가서 옷걸이가 있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옷걸이 하면 옷을 입은 맵시고, 반면에 밝혀서 옷을 거는 것 하면 옷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입은 맵시는 소리 나는 대로 옷걸이고, 옷을 거는 것은 걸다를 밝혀 적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검과 죽음. 주검은 죽다에 전미사 엄이 와서 이루어진 주검은, 이건 시체야, 시체. 좀비고,
반면에 죽는 것, 그럴 때는 죽음 하고 표기를 하고요. 자, 한참과 한창도 주의해야지. 시험에 자주 나왔었는데, 한참은 시간이 오래됐다는 거야. 한참은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얘기고, 한창은 어떤 기운이 왕성한 때죠. 따라서 그는 한창 때다 그러면 아래 것이고, 그리고 한참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났다라는 뜻이죠. 자, 그 아래 쭉 와서 즉 희나리와 홀몸과 혼몸부터 보면, 홀몸은 배우자나 형제가 없는 독신을 홀몸, 그런데 혼몸은 딸린 사람이 없는 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 혼몸, 홀몸은 사실 어느 때만 구별하는 거냐면, 혼자 몸이다 할 때는 구별 못해요. 그냥 둘 다 쓰면 돼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 이제 주의하냐면, 임신을 했을 때. 그래서 아이를 배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혼몸이기 때문에, 임신을 한 몸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혼몸에도 불구하고, 즉 혼몸이 아니다, 혼몸이 아니다, 이럴 때 이제 홀몸이라고 쓰면 안 되고, 이건 이제 임신부를 말하는 거지. 산모, 임신부를 말할 때 혼몸이 아니다, 요때만 조심하면 돼요.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홀몸, 혼몸 구별이 의미가 없고요. 희나리와 희아리는 이 어휘력의 일환으로서 표기가 문제가 아니라 낱말 뜻에서 구별해야죠. 희나리는 노래 가사에도 있지. 희나리하고 옛날 노래에 있는데, 희나리는 마르지 않은 장작, 덜 마른 장작을 희나리라 하고, 희아리는 희끗희끗한 고추. 그래서 고추가 상해서 희끗희끗 얼룩이 졌을 때, 그래서 이건 고추고, 희아리는 고추고, 희나리는 장작이에요. 자, 선생님이 지적한 것들은 좀 눈여겨보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국어사전을 통해 한번 확인하시고. 자, 거기 복수표준어라는 게 있죠. 특히 이제 명사에서 복수표준어로 사용된 것들을 모아놨는데요. 자, 가느러니, 자너리. 자, 지금 같이 보면서 외우자고. 복수표준어. 주로 이제 서울시에서 이 표준어, 복수표준어는 서울시 시험에서 많이 질문을 하는데요. 오늘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직, 지방직 등에서도 이 복수표준어를 묻습니다. 자, 가느러리, 자너리, 복수표준어. 또 가랑엿, 가래여, 가뭄과 가물. 그죠? 우리 가물이란 말 생소한가요? 그러면 용비어천가 제2장에 보면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이런 표현이 나와요. 즉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이럴 때 이 가말이 가물이라는 말에 애가 온 거거든. 그래서 가물에, 즉 가뭄에도, 그래서 가뭄 복수 표준어다. 다음 감우소식, 감감소식, 또 개수통, 설거지통, 개수물, 설거지물, 또 갱엿. 자, 갱엿과 검은엿, 그리고 거위배, 횟배. 고깃간, 푸죽간도 많이 나왔죠? 간이야, 고깃간, 푸죽간. 그런데 봐, 고깃간, 푸죽간은 발음이 된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으로서 고깃간, 푸죽간 하고 쓰는데, 또 마구간이라는 말은 시옷을 안 쓰죠. 왜냐면 이 고깃간, 푸죽간은 고기는 우리말이고 간이 한자어니까, 푸주가 우리말이고 간이 한자어니까 사이시옷을 쓸 수 있다면, 사이시옷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우리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구간의 경우에는 둘 다 한자어거든. 그러다 보니까 시옷을 쓰지 않는다는 것도 주의하고, 다음에 깃저고리, 베네옷, 베네쪼고리, 즉 깃저고리, 베네옷, 베네쪼고리 복수표준어. 깎아중, 중대가리 복수표준어. 자, 꽃가, 때때, 고가 복수표준어입니다. 주로 이제 아이들의 용어인데요. 꽃가, 신, 때때, 신.
고가신, 꽃가옷, 때때옷, 고가옷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자, 나귀와 당나귀 복수 표준어고, 그리고 내리글씨, 세로글씨 복수 표준어. 넝쿨과 덩굴. 자, 넝쿨째, 우리 옛날에 드라마 있었지. 넝쿨째 굴러 들어온 당신, 넝쿨이죠. 넝쿨. 그리고 뭐라고 해도 돼요? 덩굴. 그래서 넝쿨째, 덩굴째 하고 넝쿨, 덩굴 복수 표준어. 그 다음 역과 쪽 복수 표준어야. 그러니까 동역 하면은 동쪽 같은 말이죠. 우리 또 노래 가사에 선역 하늘 있잖아. 선역, 서쪽 똑같은 말이야. 또 뭐 북녘, 동포, 북녘, 북쪽 같은 말입니다. 눈대중, 눈어림, 눈짐자 모두 뭔가를 이렇게 짐작하는 표기인데요. 다 같은 말. 눈대중, 눈어림, 눈짐작. 느리광이, 느림보, 늘보 모두 같은 말. 대돌, 퇴돌. 자, 돼지감자, 뚱딴지 즉 복수 표준어입니다. 우리 돼지감자, 뚱딴지가 뭐냐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순을 쭉 뽑으면 여기 덩이째 막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보다 이 예상 외로 뿌리에 달려있는 게 많이 있는 걸, 이걸 뚱딴지, 돼지감자래.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엉뚱한 말을 하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할 때 이 뚱딴지라는 말을 씁니다. 또 뒷갈망, 뒷감당 복수 표준어. 뒷말, 뒷소리 복수 표준어. 딴전, 딴청. 그래서 딴전을 부리다, 딴청을 부리다 복수 표준어죠. 딴전, 딴청. 뗄감, 뗄거리 복수 표준어고, 맞바람, 앞바람. 자, 맞바람은 남풍을 말해요. 남풍. 그래서 맞바람, 앞바람 복수 표준어. 말동무, 말벗 복수 표준어. 면치레, 외면치레 복수 표준어. 목하씨, 면하씨. 그리고 물부리, 빨부리. 밑층, 아래층. 바깥볕, 밭벼. 발모가지. 자, 우리 발의 발과 발등 사이를 발목 또는 발모가지, 발목쟁이. 버들강아지, 버들개지. 자, 벌레와 버러지가요 복수 표준어예요. 우리 밀양이라는 영화의 원래 제목이 이청준 씨의 벌레 이야기라는 그런 제목의 단편에서 왔는데요. 그 벌레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 또 우리 이런 버러지 같은 놈, 버러지 이런 말 쓰거든. 즉 버러지, 벌레는 복수 표준어입니다. 뭐 버러지가 비속어가 아니고요. 복수 표준어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조개와 볼루물. 이 볼루물 말이 예쁘죠? 볼에 푹 움푹 파여있는 보루물, 보조개와 역시 복수 표준어 보루물, 보조개. 다음 부침개질, 부침질, 지짐질 복수 표준어. 뾰두라지, 뾰루지 복수 표준어. 뾰두라지 주에, 뾰두라지, 뾰루지 복수 표준어. 그리고 살쾡이야, 살쾡이야, 사기, 살쾡이야, 사 복수 표준어입니다. 수수깡, 수수대, 그리고 애가리, 애벌가리, 어저께, 어제. 자, 옆태, 여태, 입대. 복수 표준어입니다. 또한 여태껏, 입대껏, 그리고 이제껏 복수 표준어죠. 여태껏, 입대껏, 이제껏 복수 표준어고요. 대신 이 여지껏 이런 말 없어요. 여지껏 이런 말 없습니다. 여지껏 이런 말 없습니다. 여직 이런 말 없습니다. 이런 말 없고요. 여태껏, 입대껏, 그리고 이때껏. 자, 우레와 천둥 복수 표준어고, 자물쇠와 자물통 복수 표준어입니다. 자, 지금 명사와 관련지어서 우리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복습할 때는 즉 이제 규정집에 있는, 그죠? 우리 규정집에 들어있는 또 내용들을 나중에 읽어보면 아마 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 번 더 복습하는 것이니까 좀 더 학습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즉 명사에 주의할 용법과 그리고 명사와 관련된 한글 맞춤법 그리고 표준어 등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명사 그리고 수사 그리고 조사에서 특히 조사에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